영철님이 등장을 해요. 영철님은 이성들하고 만나본 경험은 많죠. 일단 멋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좀 철이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있죠. 영철 씨는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보여지는 게 다고, 그리고 재밌고, 만나면 재밌는 건 맞고, 가끔 이제 말 실수를 해가지고 속 터지긴 하지만, 뭐 영철 씨 같은 저런 뭐랄까 이성을 많이 만나본 사람이 속내를 드러나지 않고 음흉하면 그게 더 문제긴 해. 미경 씨는 영철 씨 같은 사람은 뭐 상대적으로 많이 만나봤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해봤자 좀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미경 씨 마음속에 어떤 편견으로 자리 잡아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피지컬이나 이런 것도 멋있지만 그런 강한 남자, 남성성이 큰 남자들에 대한 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고. 미경 씨가 영철 씨에게 내 손인 줄 알았어요? 몰랐대. 영철 씨는 그래서 여기 3명 있었잖아요. 그 셋 중 하나? 그러니까 무용과 항공과 단체 미팅 자랑.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대학생들끼리나 하는 자랑이죠. 그것도 동성 간에 만약 이성한테 여자분한테 그걸 자랑하러 한다 그러면 상대랑 사귈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랑으로 안 하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현숙 얘기를 꺼내거든요. 영철은 이 뒤에서 미경하고 데이트를 할 때 내가 현숙이라는 거 난 현숙 그렇게까지 아닌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지금 현숙 얘기를 하는단 말이야. 그래서 현숙님 누구랑 됐죠? 현숙. 여기서 지금 현숙이란 단어가 3번이 나오는군요. 미경 씨 표정 아씨 뭐야.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이 현숙에게 끌리고 있다는 생각에서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오히려 더 저게 싫은 미경 씨 와줘서 고마워요. 미경 이랬으면 미경 씨는 영철에 대한 마음이 3순위까지조차도 안 올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바라고 좋은데 또 그런 사람을 보면 부담스럽죠.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 못하고 계속 이 다양성에 대한 추구, 뭔가 한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진득하니 가져가는 것은 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좀 충동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겠네. 이게 필터가 조금 약하다? 그럼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면서도 어쨌건 여기는 6대6이니까 그 사람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 좀 기본적으로 좀 산만하네. 그래서 현숙은 영수님하고 데이트를 나갔죠.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좀 산만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소개팅이나 마찬가지인 결혼을 전제로 한 프로니까 거의 선에 가까운 소개팅인데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대학 시절 미팅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신경 쓰여요? 근데 이제 쓰이죠, 당연히. 그래도 산만하지만 솔직한 우리 영철이죠. 본인한테 뭐 저게 손해가 될지 계산하지 않아요. 본인은 스스로는 되게 전략가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에게 손해가 될지 이득이 될지 생각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그냥 자기 속내에 결국 다 드러내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경 씨랑 있으면서 나 현숙 신경 쓰이죠 당연히. 그때 또 현숙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옆에 미경 있는데도 안녕 이러면서 불러요. 근데 현숙님은 영철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외모적으로는 참 좋아. 뭐 최고로 좋죠.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좀 깨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숙님은 그걸 느꼈고 그리고 자기소개 때 어떤 현실적인 측면도 현숙님이 만족하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영호를 알아보려고 한 거고 근데 여기서 현숙 씨는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숙 씨가 영철에게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지금 미경과의 데이트에서 반갑고 뭐 달콤한 인사를 전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 나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내가 썸 타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인생에서 볼 일이 며칠이나 되겠어요. 보통의 우리 인생에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안녕 하는 게 좀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 거기서 현숙 입장에서는 막 살갑게 안녕 이러는 건 미경 씨에게 좀 피해가 되는 일이고 여기서 뭐 영자 씨만 돼도 안녕 뭐 둘이 재밌겠네 이렇게 했겠지. 근데 현숙님은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는 그 지금 미경 씨에게 집중하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지. 현숙 이거 근데 기본적으로 현숙 씨의 행동이 맞죠. 그게 매너지. 왜냐면 지금은 미경 씨와 영철을 위한 시간인 거니까 그게 여기서는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게 이제 예의인 거지. 근데 이게 영철이 기본적으로 이제 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모르잖아. 안녕하세요는 뭐야? 선 긋는 거야? 옆에 미경 씨 있어요.
영철 씨 옆에 사람 있어요. 안녕?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아 그렇구나. 미경 씨 있지. 그렇게 뭐 그러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안녕하세요 뭐야 선 긋는 거야? 산만해. 그런 애들이 있죠. 뭐 유치원생까지는 아니고 산만한 초등학생들의 성향이 그렇죠. 이게 뭔가 지금 현재 내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게 남들이 하는 거에 더 관심 갖는 약간 그런 애들. 내가 지금 미경 씨랑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도 현숙이 지나가면 현숙 뭐해? 안녕? 현숙 씨가 아이 거기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집중 가도 뭐야 선 긋는 거야? 따라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물론 영철님은 현숙님을 선택했어야 되나? 라는 마음도 있으니까. 마음속 순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여자와 손잡는다고 생각하면 괜히 그렇게 신경 쓰일 수 있지. 그러면서 영철은 또 이 자신감, 너도 순위 안에 나 있는 거 아니야? 영철의 자신감이 이때까지만 해도 꽤 높았어. 그러다가 이날 저녁 때쯤인가 주저앉아 버려. 여자들의 선택을 겪고 나서. 여자들의 선택을 겪고 자기가 한 표도 못 받고 그리고 또 공복에 또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난 지금 결혼 시장에서 내 위치가 이렇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연애 시장에서는 내가 되게 잘 나가고 그 미팅 때 잘 나가고 거의 연예인이었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 깨닫죠. 근데 이거를 영철 씨도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식 씨도 최고의 경쟁 상대를 영철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죠. 영철 씨는 물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겉모습도 굉장히 훌륭하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나중에 영철 씨가 원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외모에만 현혹되는 사람들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영철 씨가 아무나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뭐 항공과 무용과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니까 눈이 높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쨌건 자기 생활을 잘 꾸리고 있어야 될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어야 만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적어지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철 씨 또 순수하고 또 재밌는 사람이라 분명히 자기 시각장은 확실하게 있어요. 외모도 훌륭하고 저 순수한 저 소년 같은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일단 미경은 아니야. 그래서 영철 씨를 선호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이렇게 미경 씨처럼 뭐랄까 뭐 놀 만큼 놀았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데 즉 이성을 많이 만나본 사람보다 차라리 이성을 많이 안 만나보고 그런 외모를 내려놓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미경 씨는 안 돼. 근데 영철 씨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순위 안에 이제 당연히 자기가 있을 거라고. 왜냐면 처음에 세 표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세 표를 받았던 사람이 영철과 상철이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순위에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여기서 지금 남자다운 건 나랑 상철, 남자로서 인기가 있는 건 나랑 상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순위 안에 나 있어 없어. 근데 그 말에 미경님이 3순위 안에 있어.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3순위라는 거구나. 3순위도 그나마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쨌건 다른 남자 생각 안 하고 완전 영철님한테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미경은 어쨌건 이 데이트에 집중을 하겠다. 이 말은 집중이 잘 안 되지만 해보려고 애쓰겠다라는 말이 살짝 내포돼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금도 이제 영철은 현숙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숙한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 데이트가 미경에게는 좀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난도 치고 막 더 그러는 거고. 그래서 영철은 말은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하는데 영철 씨가 일단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 좀 산만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현숙님이 또 내려오는군요. 준비를 금방 마쳤네. 또 그렇게 내려오는 현숙님, 영철님이 또 신경 많이 쓰겠죠? 영철은 현숙이 무조건 1순위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근소하게 앞서는 정도인데 뭔가 그냥 계속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는 존재.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다가도 동생이 딴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 게임이 막 더 좋은 것도 아닌데 계속 신경이 쓰이지. 그래서 어쨌건 현숙님이 지금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요. 이렇게 손깍지를 끼고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뭐 문도 열어주는 매너를 보여주고요.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미경 씨를 태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현숙님이 또 보이니까 거기에서 또 현숙님한테 현수가 맛있게 먹고 와라고 본인의 마음을 또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럴 거면 선택을 하고 평소에도 좀 대화도 걸고 하지. 뭐 현수가 맛있게 먹고 오라고. 그런데 현숙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사내 커플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사내 커플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난 예전에 그런 친구를 봤어. 소개팅을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소개팅을 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소개팅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3자 누군가가 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현숙님하고 같은 부서인데 내가 현숙님한테 소개팅 시켜드릴까요? 그래서 그래요? 소개팅 시켜주세요. 해주기로 해놓고 내가 옆자리에 있는 영철님하고 어쩌다 밥 먹다가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철님이 현숙님 소개팅 한다면서요? 그럼 현숙님이 나한테 찾아서 뭐라 그래? 현숙님 성격의 사람이 나한테 다시 찾아왔어. 그때 뭐라고 할까? 소개팅 안 할래요. 소개팅 안 받아버려요. 현숙님 성격은. 그게 이제 조직 내에서 그런 게 자칫 소문나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상한 편견으로 막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되게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번 기수에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다른 스타일들의 사람들이 또 조합이 돼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영철 씨는 또 눈치도 없이 막 맛있게 먹고 오라고 지금 영수랑 현숙 가는데, 물론 현숙님도 인사는 하는데, 그래 저렇게 좀 근데 어필을 해두는 게 나중에 현숙님이 보기에 영철을 좀 귀엽게 보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영철하고 현숙 끝난 건 아니라고 봐요. 두 사람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뭐 어쨌건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몇 번 더 할 정도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영수가 이제 관심 없다고 신경 끄라고 그러면서 이제 미경과 데이트를 나가는데요. 미경 씨가 손잡고 운전할 수 있겠어? 네, 에이 나 원래 손잡고 손잡고 뭐 에이 나 원래 손잡고, 그러니까 본인도 원래 손잡고 운전을 한다는 말이나 대학교 때 승무원 뭐 무용과 사람들이랑 미팅했다는 말이나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뭐가 더 나쁘다고 말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그냥 똑같은데 이런 말은 그래도 아차 싶은 생각은 그나마 하네요. 그러니까 미경 씨도 지금 어이가 없네. 나 되게 착하게 행동하고 와야지 했는데. 근데 여기서 영철 씨가 아니야, 우리 본 모습을 숨기지 말자. 미경님이 그걸 금방 깨게 하네. 착하게 행동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걸 금방 깨게 하네. 그렇고 그러면서 이거 드립이었어 알지? 라고 하는데 뭐 드립 아니었던 거 다 알아요. 드립 아니었던 거 알고. 그리고 영철 씨가 뭐 이성을 많이 만나본 것도 알겠어. 뭐 여자를 많이 만나봤다고 나쁜 남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영철 씨 같은 분이 연애는 쉽게 하는데 그걸 유지하거나 뭐 결혼으로 가기가 좀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 우리 그때 갔던 묵밥집 갈까 했는데 묵밥집을 먹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근데 어떻게 보면 미경 씨의 어떤 이런 장난도 장난으로 잘 받고 티키타카도 되는 유쾌한, 그렇지만 미경 씨는 또 그런 남자를 또 살짝 경계하는 면도 있다 보니까 이 둘은 좀 힘들고, 이런 연애할 거면 미경 씨가 나는 솔로 안 나왔죠. 같이 있을 땐 소홀하고 멀어지면은 연락 오는. 맞아. 전형적인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영철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안 받았을 거예요. 지적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는 거야 라는 얘기는 못 들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손깍지도 잘 끼고 너는 되게 끌리는 느낌은 있다. 근데 좀 열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철 씨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재밌게 해주고 멋있고 한 사람은 맞으니까.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영철의 어떤 서툰 부분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좀 어떤 찐따미, 무해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영철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고. 근데 똑같이 마음이 열리고 그랬을 때는 영철 같은 사람에게 더 확 빠질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건 또 미경 씨가 머리로 아마 막을 거예요. 영철 씨의 어떤 단점은 사귈 때 내가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면 지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만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고 뭔가 지적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미경님 입장에서는 영철님은 이제 경계 대상이긴 하지. 근데 만나다 보니까 뭐 이 사람 순수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구나 이렇지만, 그래서 나랑 잘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왜냐면 다른 남자들 경우엔 직진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너는 뭐 직진하지 않는다. 이게 직진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의 두려움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직진해 올 때 어때? 부담을 가져? 근데 뭐 미경은 상대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호감 가져주면 너무 고맙고 멋있지. 그래서 영식에 대해서 고맙고 멋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은 커지다가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또 좀 식어가는 느낌. 그래서 영철은 어쨌건 뭐 직진을 하겠대요. 내가 이제 직진할게 이제 그 말에 미경 씨는 안 믿는데, 미경 씨가 보는 영철은 또 그런 믿지 못할 사람, 가벼운 사람. 미경 씨는 무겁고 자기가 장난을 치고 싶은 그런 순수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재미가 없고, 재밌으려고 장난을 치면 그런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인 거지. 그래서 믿음이 안 가. 영철은 행동을 봐 그러면 이라고 하는데, 에이 또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 당장 이거 할 때는 행동을 봐 그러지만 돌아가서 뭐 미경 씨한테 뭘 행동할 거야? 가가지고 현숙한테 말 걸고 또 그럴 거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는 현숙님한테 되게 마음이 큰데 이건 영철님의 문제인데 현숙님하고 데이트할 땐 또 영자 얘기 도와하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좀 산만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네가 날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아까 봤으니까 알지. 아니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동하는 거 보면 보이니까. 미경 씨가 또 그냥 넘어가주는 스타일 아니죠. 정확히 찝어주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아니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알지. 응? 근데 영철은 나 현숙님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해. 라고 말하기에는 현숙님 지나갈 때 안녕 올라갔을 때 아우 눈도 안 마주치네. 그리고 차에 타서도 현숙 밥 잘 먹고 와. 인사 그럼 뭐 얼마나 가서 제대로 인사해야 돼? 아유 영철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명함 내밀어야 돼? 뭐 그 정도면 인사한 거지. 인사 제대로는 뭐야? 뭐 프랑스식으로 인사해야 돼? 그래 영철 뭐 다 뻔히 아는데 뭘 본인만 뭐 어떻게 알아라고 그러고 있어. 아까 그 안녕 이게 처음 인사한 거야. 에이 지금 미경 씨가 뭐 그 정도를 뭐 모르겠어. 그래서 아까 그 안녕 그게 그 미경 씨도 아니 그 신경 쓰다가 안녕한 게 티가 나니까 응? 내가 그걸 모르겠냐 영철? 응? 미경 씨도 지금 짬밥이 지금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경 쓰다가 안녕한 게 티가 나는 거지 현숙이랑. 그래서 영철은 신경 썼지. 어떻게 눈길도 안 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그게 신경 쓴 거고 그게 보이는 거고 신경이 쓰이는 것만 보면 1순위가 아닐 수 있는데 옆에 미경이 있는데도 현숙님을 신경 쓰는 거를 티를 많이 낸 게 현숙님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현숙님에 대한 마음이 커서 현숙님을 신경 쓴 것도 있지만 영철 씨가 원래 산만한 사람이라 뭔가 이렇게 주변에 뭐가 있을 때 주변에도 눈길을 좀 돌리는 것도 좀 있기는 하죠. 산만하니까 이게 그 곰돌이 가지고 올 때도 소리를 다 지워버렸잖아. 거기서도 그 팔 잡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거 까먹고 손 팔 잡고 가다가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것도 결국 산만해서 주의 산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써줘야겠다. 이 영철 씨 이거 가정통신문에다가 써줘야겠어. 주의 산만이라고. 주의가 산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말 못할 말 필터 같은 것도 좀 약하고. 그래서 근데 서로 신경 쓰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신경 쓰는 거를 뭐 너무나 당연하게 드러났었죠. 아까도 불렀는데 안 돌아보더라. 두 번째에 돌아보더라. 그래 그냥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 나가는데 뭘 또 부르고 산만하고 약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거를 바로 이렇게 지르는 뭔가 필터가 약한 이 사람한테 인사하고 싶으니까 인사하고 바로 밥 잘 먹으러 가 옆에 영수가 있든 말든 하고 싶으니까 하고 약간 충동적이 강하진 않은데 약간 조심성이 없고 산만한 조금 초등학생들 특성이 보이죠. 그러고 보면 여기 오자마자 첫날에도 진득히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고 바로바로 나가서 얘기하고 계속 돌아다녔네. 엉덩이가 가볍네요. 활동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라는 단점이 있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돌아보는 결국 현숙 얘기로 마무리를 짓네. 녹음 없어진 거 산만해서 없어졌는데 맞아 그걸 또 그냥 말하는 또 순수함이 있군요. 영철 씨는 참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너의 마음속 세 명이 누군지 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또 세 명을 유추하는데 영철은 자기 마음을 안 들킬 줄 아는데 여기서 뭐 다 알고 있죠. 현숙, 순자, 나. 근데 영자가 왜 빠졌을까? 영자가 빠진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영자 씨가 너무 상철만 바라봐서일까?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나? 영수 씨가 너무 확실하게 말을 해서 영자는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도 오히려 4명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약간 영철과 영자는 둘 다 산만하고 아이 같은 면에서 두 사람은 친구로선 좋은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관계가 될 수는 없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좀 결혼을 할 때는 자기와 닮은 사람 공통점을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와 다른 부분에서 보완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저런 경우에는 저 사람이 이렇게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다른 사람을 찾게 되잖아 결국은. 그런 면에서 영자랑 영철은 서로 안 보기로 한 건가?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4명인데 지금 저렇게 말하니까 응 맞아 아닌데 거기에 영자까지도 있는데 라고 말하기가 애매했을 것 같기도 해요. 현숙 순자다 여기서 영철이 맞아 실은 거기에 영자도 들어가 또 진짜 애매하잖아요. 공이 6개가 들어있는 거에 흰 공이 2개밖에 안 들었어. 근데 거기서 3개를 골라. 그랬을 때 흰 공이 안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죠. 높지. 아 영숙과 옥순이 빠지는 거구나. 뭐 옥순 씨도 좀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제 옥순 씨는 배제한다고 하면 뭐 거의
뭐 대충 말해도 다 맞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이건 뭐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철은 어쨌든 내가 3명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인기가 그래도 제법 있는 편이고, 뭐 상철과 여기에서 지금 양대산맥, 인기 양대산맥, 뭐 2위 안에는, 전체적인 인기가 2위 안에는 드는, 대학 시절 잘 나갔던 영철, 연예인급이었던 난데 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상태. 그래서 미경에게 또 뭐 내가 비록 잘못 고르긴 했지만 순위 안에는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미경 씨가 현실을 들려줘요. 어제까지는 없었어. 그리고 이런 미경 씨를 만나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 영철 씨가 조금씩 듣다가 여자들의 선택을 눈앞에서 보고, 뭐야, 나 아니었네? 상철은 3표가 모였다가 4표가 됐어요. 처음에 첫인상 3표였다가, 영철은 3표였다가 지금 빵표가 됐어. 영철은 그제서야 이제 현실을 좀 자각하겠죠. 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연애 시장에서는 연예인이었던 내가 결혼 시장에서는 빵표네? 라는 생각 때문에 현타가 확 왔을 것 같기는 해. 영철 씨 입장에서는 그게 충격이 크겠죠. 영철 씨 입장에서는 지금 연예인급이었던 대학 시절을 기준으로 그때를 계속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돌리고 있는데, 지금 그 갭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 아, 영자 씨도 비슷한 현타가 오긴 했겠네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없었어란 말에 영철이 깜짝 놀래. 아니, 이렇게 남성성 넘치고 이렇게 멋진 나야가 어제까지 없었다고? 없어요. 지금 입을 열면 깨는데. 사람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게, 남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못생기고 키 작아서 연애 못해요. 안 그래. 그러면 키 크고 잘생기면 연애할 것 같아? 못생기고 키 작아서 연애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생겨지면 연애할까? 차은우급으로 잘생기면 하겠지. 근데 적당히 평범하게 생겨지면 그 사람들이 할까? 걔네들은 그래도 못해요. 애초에 그렇게 자신감 없고 눈만 높은 사람들을 사랑해주지 않아,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외모로만 자기도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뭐가 매력이 있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철은 깜짝 놀래. 아, 진짜? 그래서 완전 1순위에서 그냥 밀려났었네? 첫인상으로 나를 뽑았는데. 그래서 없었던 이유가 뭔데? 그걸 좀 듣고 싶겠지? 그러니까 첫인상으로 멋있어서 뽑기는 했지만, 미경님은 또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또 좀 경계하죠. 무서워하지. 지금 첫인상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게 대학 시절 인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약간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냥 영철 씨의 약간 이성을 잘하는 모습들도 좀 싫었을 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안 맞을 것 같냐라는 거에 너무 강해 보였달까? 라고 해서 미경 씨가 좀 이렇게 남자다운 사람, 좀 강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무서운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어서 남성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영식은 강한 척을 하기 때문에 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미경 씨는 그게 척인지 아닌지 구분할 정도로 센스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식을 보면서, 영식의 강한 척을 보면서 아, 얘 참 여리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런 남성성 있는 사람이 무서워.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무서움을 안 느낄 정도로 친밀해지거나 무서움을 못 느낄 정도로 이 사람이 찐따 같은 모습을 보이면 좋아져요. 더 좋아져. 그래서 불호와는 달라요. 불호라는 단어를 쓰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표현이 맞는 거야. 모르겠어. 그래서 미경 씨가 영철님의 어떤 허당 같은 모습, 찌질한 모습,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뭐 현숙 앞에서 하고 속내가 다 드러나는 이런 좀 애 같은 모습을 보이면 미경 씨는 영철 씨에 대해서 오히려 이 거부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철과 뭐 친하게 지내거나 이성으로 보일 확률이 오히려 높아져. 그리고 그게 내면에 두려움이 있어도 그게 무의식에 존재하는 거라 본인이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키 크고 막 근육질의 사람을 보면 멋있는 걸 알면서도 정작 소개팅이나 선을 나가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보는 경우들이 있어. 첫인상 선택은 첫인상 선택한다고 그 사람이랑 만나보는 거 아니니까. 데이트 선택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멋있다는 건 아는데 그런 사람과 만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불호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첫인상 선택도 했기 때문에 불호가 아닌 거야. 그래서 너무 강해 보였달까? 그래서 미경 그냥 서로 관심이 없구나. 명철도 그러네. 아예 서로가 교류가 없었네. 어제는 없었던 거지. 두 분 교류 있었잖아요. 첫날 영철 씨가 미경 씨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도 걸고 그랬었잖아요. 아, 그치. 남자들 중에도 이것과 비슷한 예시로 이쁜 여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의외로 많아. 이쁜 여자를 보면 뭐 그냥 단지 쪼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사람. 여자 성인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성인 여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영철을 배제해버렸잖아. 데이트는 안 하는 걸로. 영철이 나와 뭐 좀 잘 노는 사람 같아서 배제했을 수 있고. 배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안 해서 그런가? 대화 첫날 하고 자기소개하고 뭐 그대로 안 하긴 했었지.
처음부터 남자로 느껴지긴 했으나 나랑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강했던. 그러니까 그 남성성에 대해서는 느껴지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또 거부감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미경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거죠. 영철은 이제 대화했을 때 그런 거지, 짧게라도 대화했을 때. 아무튼 뭐 대화에서 좀 잘 안 맞았다고 느꼈다고 영철은 받아들이는데, 영철 씨가 물론 좀 대화를 할 때 잘 맞는다는 느낌을 주기가 좀 힘들죠. 그렇고 두 사람에게는 파스타가 나오는군요. 그렇게 미경 씨는 또 저렇게 먹여주는 장난을 치고요. 이건 너무 간 거 아니야? 장난이고. 미경 씨는 저렇게 이제 장난을 치면서 이 사람과 이제 이 시간을 보내는데, 영식님이 이 장면을 봤다면 더 불안을 느꼈겠는데요? 아, 이거 먹고 쓰러졌네. 이거 먹고 지금 저게 양이 적으니까 지금 영철님이 양 적은 걸로 지금 저렇게 조금 먹고 저걸로 나눠 먹은 거야 지금. 파스타 하나로. 옆에 있는 게 샐러드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미경님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조금만 먹었네. 그래, 스테이크도 좀 시키고 그래야지 지금. 저기서 뭐야 이거? 뭐 올리브야? 이거 올리브나 이거 하나 집어먹고 이러니까 이거 뭐 되겠어? 그렇게 확실히 데이트를 해야 호감이 더 생기는 것 같다. 그쵸? 호감이 좀 생기는 그런 데이트였고, 여기서 영철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손잡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지 말고 그냥 스테이크 하나 더 시켜 먹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님도 고생했네. 이 솔로나라가 그게 진짜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거 이게 참 그렇다고 하더라고. 너 손 이리 줘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쨌건 손 잡는 미션이긴 하니까. 이렇게 뭐 너 손이 이랬구나. 처음 봤어 손. 이러면서 대학교 때 플러팅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들어가서 손 못 잡네. 이제 들어가서 손 못 잡네. 이게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건데, 앞으로도 너랑 손 잡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플러팅을 하는 건데, 아까까지 계속 뭐 현숙님 신경 쓰다가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뭐 먹히겠어. 근데 미경님은 이건 미션이니까 잡는 거고 들어가면 끝나야지. 그렇지, 이제 끝나는 거지. 아주 뭐 어쨌든 끝나는 거를 생각하고 있죠. 미경님은 사람과의 이제 관계가 있을 때도 뭔가 이제 끝나는 거를 머릿속에 조금 더 많이 떠올리고, 그래서 더 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쿨함이 상대를 살짝 미치게 만드는 부분들이 뭐 없잖아 있죠. 그게 이 미경 씨가 가지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쉽대.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을 손을 잡고 디저트를 먹는데, 아니 손 잡고 있지 말고 이거라도 잘 먹지. 저걸 왜 오른손으로 잡고 있어? 왼손 잡고 오른손으로 저걸 먹으라고. 저런 거 안 먹으니까 쓰러지지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미묘한 긴장감, 맞잡은 손. 자기소개 듣고 배제됐다가 3명 안에 다시 올라왔었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손 잡는 게 정말 컸고, 이런 거 보면 영철 씨가 되게 이렇게 여자도 많이 만났고 살짝 그렇게 있는 날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계열 사람 중에 되게 순진하죠. 놀아본 사람 중에 제일 순진하다고 할까? 이게 뭐 말이야 막걸리야 뭔 소린지 모르겠네. 그래서 연애할 때 그 느낌이 조금은 낫다. 그래서 미경 씨는 영철님은 나랑은 크게 될 일이 없을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눈이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영철님과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 수평으로 이동하고, 영철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눈이 위로 올라갔을 텐데, 지금 보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본인의 내면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실제로 영철님의 외모, 영철님의 오디오,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내면과 얘기해봤을 때 나는 영철님 같은 사람하고 만나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본인의 다짐에 다시 이야기를 듣고 있을 확률이 높죠. 미경님은 머리로 영철님 같은 사람을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죠. 그래서 마음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게 보여서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건 영철님 크게 될 일이 없을 사람이다라고 본인의 기본적으로 영철님 같은 스타일에 대한 본인의 뭐 일종의 다짐 혹은 뭐 편견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마음이 있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그래도 좀 호감이 갔다. 그렇게 두 사람은 뭐 계속 손을 잡고 돌아오고 있군요. 여기서 이제 영철 씨가 이제 숙소 들어가서 뭐 할 거냐. 우리 거의 초반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처음이었죠. 뭐 데이트 자체가 뭐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영수 씨가 거의 제일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고속도로를 잘못하면서 그리고 또 먼 데를 갔다 왔으니까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데이트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데이트가 즐거웠나 안 즐거웠나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보면 어쨌건 이 둘의 데이트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지. 수평이면 소리를 떠올리는 거고, 위면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고, 아래면 촉감을 떠올리거나 그게 방향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안 왔으면 아무도 안 왔으면 여기 별이나 찾아볼까? 자, 좀 일찍 온 거에 대해서 영철을 맞춰주는 말이죠. 아무도 안 왔으면 손은 잡자. 여기서 영철 씨가 진짜로 말하거든 이걸. 너도 영식님만 안 걸리면 되잖아. 이런 말을 장난으로 뱉든가 아니면 뱉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저게 살짝 진심으로 나왔어.
그래서 본인도 말하고 아차 싶었지.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잠깐만. 너 영식 나 현숙 우리 뭐야? 결국 자기 마음속에 현숙이 크다는 거를 이실직고 한 셈이지. 그래서 약간 바람 피우는 느낌.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미경에게는 조금 불편한 포인트죠. 왜냐면 내가 누군가 이렇게 나와 딱 깊은 관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되는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미경 씨는. 근데 영식도 안 온 것 같고 영식이 안 온다고 같다는 말에 또 이렇게 늦게까지 안 온다고? 영식이 막상 또 안 오고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있다니까 살짝 또 신경 쓰죠. 또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또 아쉬우니까. 눈앞에 미경이 있으니까 또 손을 잡고 가고 싶은 그 설렘을 느끼고 싶은 영철이네요. 없으니까 손 잡을까? 잡을 수 있잖아. 이게 벌써 좀 본인도 잡고 싶은데 또 그게 민망하니까 잡을 수 있잖아. 라고 설득하는 식으로. 저기 올라갈 때까지만. 미경 씨는, 영철 씨는 혼자 우리 그래도 사랑했잖아. 하면서 이게 우리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야. 뭐 이별 택시, 이별 여행 같은 느낌으로 저 이별 계단이야? 이렇게 하면 올라가면서 저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미경 씨는 그래 미션 마지막이니까 근데 수고했어. 같이 뭐 이렇게 스포츠팀 남녀 섞인 스포츠팀에서 고생했어 하고 마지막에 포옹해주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영철은 여기에서 혼자 살짝 영화를 찍고 있는 느낌이 있지. 그러면서 영식 씨 차가 왔어. 도착을 했어. 미경 씨는 영철에게 자기야 달 좀 봐 드립을 치면서 장난을 치고요. 미경 씨가 이런 때도 장난하고 영식한테도 장난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건지 진심인지 그거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미경 씨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장난 저 장난이 확실하겠지만 당장 영식 씨한테는 힘들지. 영철도 이제 이거를 유쾌하게 드립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영식이 와서 집중해. 미경 씨는 이렇게 막 장난이지만 불륜 드립하니까 이제 싫다고. 그렇게 이제 랜덤 데이트가 일단은 끝이 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철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철은 지금 미경 씨랑 데이트를 하고는 왔는데 마음은 어때요? 현숙이 계속 신경 쓰인 건 사실이잖아요. 현숙이 뭐 대단한 차이로 1순위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미세한 차이로 1순위였고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이 현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영철은 이 안에서 내가 뭐 상철 다음일 수는 있겠지만 인기남일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영수가 내가 마지막? 하면서 우리 형님들 지금 데이트 이렇게 금방 왔어? 뭐 할 얘기 없었나 보지? 약간 이런 게 된 거야. 사람들이 뭐 막내야 좋았나 봐? 실제로 영수가 왜 늦게 왔어요? 영수가 늦게 온 이유는 고속도로를 잘못 탔기 때문이에요. 길을 잘못 들어서 늦게 온 거예요. 물론 길을 잘 들었어도 제일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랬어. 그래서 심지어 현숙님이 영수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고 말했어.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6명의 데이트 중에 뭐 최악을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영수님일 거예요. 왜냐면 현숙님은 데이트하면서 거절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뭐 광수랑 영숙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광수님은 영숙님에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 더 마이너스가 될 것도 없는데 지금 영수와 현숙 데이트는 마음이 있었는데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렸으니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영수 현숙 데이트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늦게 온 사실만 가지고 이제 좋았을 줄 알고 좋았나 봐. 근데 또 할 말이 많대. 영수 혼자 지금 또 희망회로를 돌렸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이제 영업하시려면 희망회로 돌리는 거 필요해요. 사람들의 거절을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만 고객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고객을 설득해서 이렇게 영업을 성공시키는 거. 그게 이제 또 지금까지 또 하나의 성공한 원동력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철은 지금 현숙이 신경이 쓰이는 상태에서 현숙이 너한테 긍정적인 거야? 현숙 나였었는데 거의 아까 차가웠는데 너랑 데이트 나가서 네가 좋아진 거야? 근데 막 여기서 약간 오묘한 표정인데 근데 영수가 오묘하대. 영철이 현숙이 너에게 마음이 갔니? 좀 오묘해. 근데 영철은 그래서 다른 점이 있었지. 스킨십 하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 있는데 영철 씨가 계속 듣고 싶죠. 말해봐 영수야. 나 현숙 얘기가 듣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영철이 계속 물어보니까 형 궁금하지. 센 척을 또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수가 이렇게 하고 고민하니까 영철님은 지금 침꼴깍 표정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장난스럽게는 물어보고 쿨하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지금 영철은 현숙에 대해서 걱정이 됐었죠. 자기가 오면서 미경 씨랑 장난친 것도 있는데 현숙도 영수랑 그렇게 했거니? 라고 떠올리기가 쉽지. 나도 했는데 현숙이라고 안 했겠어? 그런 생각들이 떠올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영수가 얘기해요.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런 내면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랑
참 하고 싶다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내면과 가치관 그러면서 영철이 대화 결도 잘 맞지. 영철의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말 안 통하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호대가 멀쩡한데 입 열면 깨는 사람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어느 정도 알 거야 그걸. 대화 결도 잘 맞지. 나랑 대화했다가 내가 입 열면 깼는데 영수랑 가가지고 대화 결이 잘 맞았어? 또 나는 이놈의 입 열면 깨는 것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점점 소외되나? 아니면 점점 이렇게 외면당하나? 나는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겠지. 대화 결도 잘 맞는다는 말에 그런 사람이에요. 영수는 현숙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내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철은 나는 입 열면 깨는데 영수는 말을 잘하니까 대화가 잘 됐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고 서로가 원한다는 말에 이제 현숙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지. 난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대화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첫날 오자마자 자기소개 하기도 전에 3명하고 나가서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내가 입 열면 깨는 거나 사람들한테 보여준 꼴이 됐구나 라고 좌절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영수가 더 얘기를 더 해요. 시면에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그게 이성적인 깊은 이야기야? 너희네 인생의 깊은 이야기야? 뭔가 진짜 인생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그런 얘기 하진 않았죠. 현숙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거절하는 느낌의 말들이었지. 그래서 인생과 앞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깊은 내용. 그건 영수 혼자의 얘기였죠. 영수 혼자 이거는 결혼이다. 최종 선택은 결혼이다. 현숙은 아니다. 그래서 거절의 의미로 했는데 여기서 영수는 우리는 최종 선택까지 거의 뭐 하고 최종 선택은 당연한 거고 가정 꾸리는 얘기까지 했어. 이렇게 되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자기랑은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 그래서 영철은 벌써 나랑은 못한 얘기를 이 사람이 얘랑은 했네? 나는 뭐라고 온 거지? 미경도 나랑은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좋아한 건 내가 아니라 영식이지. 아까 계속 들어오면서도 영식 불륜 드립 쳤으니까. 영자? 내가 아니라 상철이지. 상철하고는 맞붙어서 이길 자신 없거든. 이러면서 지금 영철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쨌든 영철은 지금 영수의 이런 말들을 때문에 현숙에게도 지금 현타가 와버린 상태가 돼버렸어.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슬슬 영철이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술을 마셔요. 그래서 영철이는 왜 화가 났어? 화가 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다운돼 있는 상황이겠죠. 영철은 혼란스럽고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하니까 영수가 또 내가 현숙 만나고 왔잖아요. 현숙이 또 나 만나가지고 내 매력에 푹 빠졌잖아. 우리 지금 드리머와 드러머 몰라요? 그러니까 영철은 여자들한테 이렇게 소문이 났대. 영철이랑 무슨 대화했냐고 물어보면 별 얘기 안 했다고만. 그러니까 영철도 그런 부분을 자꾸 깨닫는 거야. 내가 너무 사람 가볍나? 그러니까 현숙도 그 얘기 했어요. 여기서 영수 씨가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현숙 내가 잘 알지. 미경? 내가 잘 알지. 나랑 우리 뭐 친누나나 다름없어. 영자? 내가 잘 알지. 나 아빠 부르는데. 뭐 광식이 형? 잘 알지. 우리 나 친형이랑 똑같아. 약간 이런 게 있거든 영수 씨가. 그러니까 현숙도 맞아요. 현숙도 그 얘기했어요. 나한테 난 다 알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영수 씨의 어떤 허세와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근데 영철에게는 내가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들리는 거야. 영수는 그냥 가볍게 얘기했다. 그 두 사람은 그냥 가볍게 얘기했다라는 표현으로 현숙이 그랬어 라고 현숙과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가까운지 내가 사람들이랑 얼마나 친한지 이걸 이제 그걸 인정받기 위한 그 인정욕구 때문에 쏟아낸 말인데 영철은 내가 너무 가볍게 말하는 사람인가? 내 말에 문제가 있나? 라는 거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그래서 현타가 온 상황에서 가볍게 얘기했다 라고 들으니까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여자들 사이에서 너무 그냥 뿌리 박혔구나 라고 영철은 심각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영철은 자신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좌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실속 없이 움직인 거야. 내가 봤을 땐. 실속 없이 움직였다는 게 본인은 첫날 자기소개하기 전부터 3명하고 다 대화했는데 그렇게 대화를 했으면 나를 좀 이성으로 볼 법도 한데 다 그냥 가볍게 얘기했다. 별말 한 거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랑 별말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0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이 먹고도 진중해질 수 있죠. 그럼요. 그렇게 지금 나는 실속 없이 움직인 거야. 내가 지금 뭘 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영철 씨도 현타가 오겠지. 대학 시절 무용과 승무원과랑 그렇게 미팅을 할 때 그때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라떼는이었나? 하고 본인도 지금 현타가 오겠지. 거기서 영철에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게 7시간 전 여자들의 선택으로 돌아가는 이게 영철에게 완전 쐐기를 박아버리는데요. 여기서 영철 씨가 지금 3번째 서 있죠. 여기서 지금 영철 씨가 빈속에 방금 빈속은 아니었지. 근데 영철 씨는 일단 그릇이 큰 사람이니까 그릇이 큰 사람 입장에서는 빈속에 가까운 상태잖아요. 그거 뭐 풀떼기 좀 먹었다고 영철 씨의 저 그 피지컬에 채우진 않을 테니까
빈속에 술 먹고 추워. 술 먹고 추운데 거기다가 마상까지 입었어. 이게 지금 상철 씨가 내 표라는 거 뻔히 알면서 상철 씨 맨 앞에다가 지금 배치하고, 원래라면 영수부터 배치해야 되는 건데 상철 씨가 여자 손잡고 이 사람들 옆을 지나가는 거를 계속 느끼라고. 제작진이 아주 그냥 출연자들 자극하는데 도사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여자들 셋이 상철 손을 잡고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현숙님이 왔을 때 영철님은 현숙님을 선택하죠. 현숙님에 대해서 신경 쓰였고 1순위니까. 영수도 현숙 생각하죠. 데이트도 같이 했으니까. 근데 현숙은 지금 누구예요? 이때 상철 손을 잡고 영철 씨 옆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내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안심을 했구나 혼자. 현숙도 내 사람이고 미경 씨도 좀 내가 나를 신경 써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본인이 첫날 막 3명한테 말 걸고 다닐 때처럼 이렇게 3명 중에서 내가 한 셋째 날쯤 선택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그건 미팅할 때나 얘기지. 옛날에 대학 시절에 미팅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얘기가 달라지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다른 더 사회적인 걸 많이 갖춘 분들이라 지금은 훨씬 어려운 싸움이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리고 지금 그 현숙님마저도 영수에게 마음이 갔고, 그리고 상철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렇게 고독정식을 먹게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막 쓰러질 뻔 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영호 약사님 뭐 의사 선생님 들어오고 떨다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비틀거려가지고 다들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 사람들이 봐주거든요. 여기서 지금 넘어질 뻔했었어. 광수님이 맥을 짚어주는데 의사 선생님이 맥도 짚어? 역시 못하는 게 없는 광수님이죠. 그래서 안 먹어서 뭐 저혈압이 된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여기서 뭐 어떻게 마무리됐었는데 상철한테 또 내 표가 갔으니까 현숙은 상철한테 안 갈 줄 알았어. 근데 상철한테 한번 가고 나니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현숙이 간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충격이 있으니까 대화를 했었나? 근데 상철도 지금 미안하지. 현숙을 자기가 부른 것도 아닌데 영철까지 쓰러지니까 상철은 그렇잖아도 남한테 피해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곰돌이 인형을 다른 사람들 다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걔네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소리를 듣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크겠어. 근데 여기서도 또 영수 아는 척하죠. 현숙이 자기한테 올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희망회로가 있었겠지만 근데 상철하고 데이트해보고 싶다고 했어. 그래도 다행히 옆에 의사 선생님 그리고 뭐 약사 선생님 그리고 뭐 문제가 됐을 때 보험까지도 다 삼위일체가 존재해서 다행이고요. 의료비 100% 비용 처리가 되는군요. 근데 이 와중에 이번에 약간 여자 출연자분들이 확실히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좀 그렇다고 느껴지는 게, 현숙님이 내가 너무 신나게 선택했나? 했을 때 물론 여기 있는 여자 출연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면 아니야 우리 뭐 다 그렇지 뭐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말해줄 거거든요. 왜냐면 현숙님이 신나게 선택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신나게 선택했어. 영숙님도 영자님도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장난치면서 신나게 선택을 했었죠. 근데 딱 봤는데 역순으로 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걸 받겠네. 미경 씨가 여기서 그걸 받겠네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영철님 그렇게 챙겨주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은 좋은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이제 현숙님에게는 어떤 압박이 오겠어. 여기서 그러니까 현숙님이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거든. 현숙님은 아니야 뭘 너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여자 출연자 당장 미경님도 영철님이랑 같이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약간 전우애가 생긴 상황인데 저러니까 지금 우리 영철이 썰어줬잖아 약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 설마 나 때문이겠어? 이건 약간 자의심 과잉 아니야? 근데 미경 씨는 꿋꿋해요. 아니 너 때문 100%는 아니어도 네가 영향 미쳤지. 근데 미경 씨도 오늘 영철 씨랑 데이트해놓고 영식 씨 골랐잖아요. 본인은 뭐 그렇게 따지면 영향 안 미쳤을까? 자기는 아니야? 그래서 뭐 마냥 스트레스로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근데 눈앞에서 보면 또 그럴 수 있지. 손까지 잡고 가니까. 아니 뭐 다들 안 잡고 갔어 왜 이래. 영자님은 영수님 옆을 지났고 뭐 다 똑같지 실은. 여기서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그렇다라고 현숙님이 그냥 수용하는데 억울하긴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갔고 저걸 떠넘기기라기보다는 당장 영철 씨가 쓰러지니까 놀래서, 같은 동기가 쓰러지는 사실에 그냥 놀래서 걱정돼서 뭔가 더 현숙님을 배려하는 그런 말들이 못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 그냥 밥을 적게 먹어서 그렇지 뭐. 정확히 따지면 미경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끼니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뭐 굳이 원인을 꼽자면 뭐 현숙님 탓은 아니지. 그렇게 이제 영철님은 병원에 갔고요. 현숙님은 괜히 미안해지고, 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영철과 현숙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뭐 다음 주부터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영철님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랑 좀 달라요.
근데 그 다르다는 말에 지금 그렇잖아도 주눅 들어있는 영철. 또 그 말이 또 굉장히 쫄게다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갈피를 잃은 영철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